예, 요리 연구가 겸 사업가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백종원 씨가 친일파 호선 루머에 휩싸였습니다. 한편 김주아 전 앵커가 폭력 예방 교육 강사 유촉됐는데요. 네, 또 연기자로 활동에 나선 백지연 씨까지 잘 나가던 여자 앵커들의 남다른 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백종원 씨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탤런트 소유준 씨 남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요즘 뭐 요리 관련 프로그램도 자주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친일파 후손 논란, 이 루머에 이게 휩싸였어요. 네, 이곳이 이제 인터넷에서 소문이 났는데 뭐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선조가 친일파고 또 할아버지는 뭐 박정희 정부 때 무슨 뭐 입각 장관을 했었고 이 집안 자체가 유경수 여사 집안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독재 시절의 인맥을 활용해서 투자금을 끌어모아서 사업을 해가지고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사업이 급 성장을 하면서 지금 뭐 매우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는 저질 돼지고기를 쓰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누가 지금 글을 올려서 뭐 호응이 있었는데 바로 백종원 씨 측에서 전면 부인, 모두 다 사실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이 사학재단의 설립자이고 아버지가 교육감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이 집안에 대한 루머를 이렇게 좀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적합한, 그러니까 좀 만만한 재료로 활용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백종원 씨, 소유준 씨 커플이 네티즌들한테 상당히 그전부터 좀 말하자면 좀 안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백종원 씨가 한 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굉장히 크게 인기를 끄니까 거기에 대한 반발심으로 백종원 씨에 대한 고도의 이런 공격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조금 들고 백종원 씨가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크게 성공한 말하자면 사업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대 프랜차이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사실은 요즘에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데다가 백종원 씨가 하는 이 업체 중에 하나가 새마을 뭐뭐뭐 이렇게 들어간 이 브랜드가 있는데 이것이 꼭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떠올리는 이름이다 보니까 새마을이라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편할 감정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의 여지가 생겼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리고 백종원 씨의 할아버지가 사학재단 이제 설립자라고 하는 건데 사학재단이 이 사학개혁 이런 것들이 많이 좌절되면서 사학재단 집안에 대해서도 조금 인식이 별로 좋지 않은 면들이 있고 이런 세간의 인식들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아무래도 루머를 꾸며낸 것이 아닌가 지금으로서는 조금 그렇게 보입니다. 이 악플 문화가 지금 이런 사태를 불러온 것 같은데 비단 이 악플 문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악플 때문에 숨진 연예인까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악플 문화를 좀 개선할 수 있을지 대안책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을 좀 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악플이라는 게 그러니까 루머라는 게 정말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혹하면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좀 전에 백종원 씨 사례 복잡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뭔가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뭔가 거리가 있는데 그걸 엮어서 아주 과장되게 루머를 만들면 약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상상을 하면서 이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믿게 되는 심리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엄청난 그 파급력이 있고 그 피해자한테 굉장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서 뭐 재미삼아 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피해자들이 처음에 이제 뭐 고소를 했다가도 범인이 잡히고 나면 뭐 이제 그쪽에서 당연히 사과를 하죠. 그러면 이제 뭐 용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처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확실하게 처벌을 해야 이런 일들이 근절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네티즌들이 이런 루머를 봤을 때 왠지 막 의무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런 진실은 내가 퍼뜨려야 돼. 이런 막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막 퍼나르기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티즌들도 분명히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그렇게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들은 자기가 퍼나르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 이걸 좀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전직 여성 앵커들의 활동 얘기 좀 해볼까요? 김주아 전 앵커. 사실 개인적으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폭력 예방 교육 강사 유촉돼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자, 이렇게 앞으로도 어떤 활동이 좀 활동을 할지 기대가 되는데 폭력 예방 교육 강사로 활동한다. 굉장히 좀 의외예요. 그렇죠. 김주아 씨가 자신이 옛날에는 여자는
꼭 인내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자신의 어떤 뭐 가정사의 일들을 겪으면서 그러한 자신이 옛날에 알았던 가치에 의문이 생겼다. 이제는 좀 당당하게 여성이 자신이 어떤 피해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고 예. 연대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이제 폭력 관련해서 또 양성평등 관련해서 강사로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예. 이렇게 유명한 여성이 자신의 사적인 그 개인적인 어떤 말하자면 치부까지도 그대로 공개를 하면서 예.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다른 여성들이 용기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사실은 가정에서 가정폭력을 당하는 주부들 중에 그걸 쉬쉬하고 마치 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주아 씨의 이런 용기를 보면서 예. 같이 용기를 낼 수 있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제 김주아 씨도 예. 이제는 프리랜서로 나와서 여러 가지 자신만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예. 이렇게 사회적으로 당당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김주아 씨 개인의 어떤 말하자면 브랜드 가치 그 김주아 씨의 개인의 이미지 예. 여기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김주아 씨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예. 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측이 됩니다. 그래요. 김주아 씨 행보가 기대가 되는데 이 김주아 씨 이외에도 또 이제 기대되는 전직 여성 앵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네. 백지연 씨. 네. 이번에 이제 지상파 모 드라마에서 지금 연기를 첫 도전을 했는데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어떤 점이 그렇게 호평을 받는 겁니까? 일단 작품 선택이 네. 정말 잘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이번에 그 풍문으로 들었소라는 예, 예. 드라마인데 거의 1년에 한 두세 편 나올까 말까 한 명작입니다. 한국 그래요? 드라마로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평범한 무슨 막장 드라마, 뭐 주말 드라마 이런 데 나왔으면 그렇게 호평을 못 받았을 예. 수도 있는데 예. 굉장히 이제 작품 선택을 잘했고 그리고 그 작품 속에서 백지연 씨가 맡은 역할이 엄청난 연기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는 역할이 아니라 예. 평소에 백지연 씨가 보여준 뭔가 좀 냉철해 보이면서 약간 시니컬해 보이면서 그 그냥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이미지를 네.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네. 정말 천혜의 역할을 맡아서 네. 그 속에서 극하고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아무래도 이 작품의 PD가 안판석 PD가 예. 백지연 씨랑 뭐 20년 이상 직이라고 하는데 예. 백지연 씨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아서 작품의 분위기에 적재적소에 잘 이제 매치를 시킨 것 같고 그 결과 백지연 씨의 드라마 도전이 예. 굉장히 지금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계에서 연기에 대한 어떤 평가는 괜찮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배역과 너무나 잘 어울린다. 예, 그래요? 원래 한 그 계통에 있는 사람이 예. 다른 계통에 도전을 했을 때 제대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뭘 그렇게 이거저거 하느냐 네. 허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질타를 받는다든지 비호감이 된다든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번에 백지연 씨 같은 경우에는 예. 기존의 어떤 진행자로서의 능력은 이미 검증을 받았는데 예. 드라마의 도전에서도 새로운 모습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백지연 씨의 어떤 문화계에서의 위상이 더욱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두 전직 여성 앵커요. 그 20대 여성들이 좀 닮고 싶은 여성으로 많이 꼽고 있잖아요. 네. 이게 뭐 그런 게 이 두 사람의 활동을 보면서 네. 여성분들도 생각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 활발하게 예. 활동하다가 또 다른 직장을, 그러니까 다른 잡을 찾아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모습들 예. 어떻게 생각할까요? 과거에 김주아 씨, 백지연 씨가 우리나라 20대 여성이 가장 닮고 싶은 롤모델, 당당한 여자, 네. 커리어 우먼 그런 이미지였는데 네. 이분들이 매우 비슷하게 회사에서 굉장히 잘 나갔는데 당연히 남자 같으면 회사에서 거의 50대까지도 앵커를 하면서 계속 자리를 잘 잡았을 텐데 이분들은 두 분 다 퇴사를 하고 그리고 결혼과 이혼이라는 과정을 거친 거죠. 그러니까 인생에 어떤 굴곡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욱 폭넓게 우리나라 30대, 40대까지도 이 여성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예. 그러니까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한테 소구력을 행사하는 예. 새로운 우리나라 여성의 롤모델로 예. 이분들이 지금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고 이분들을 보면서 우리나라 여성의 지위가 역시 남자들보다는 조금 약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역시 똑똑한 여자는 한국 사회에서 예. 조금 이렇게 순탄한 삶을 살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예. 느낌이 드는데 조선시대 양대 대표적인 여성상이 신사임당이 있고
허난설원이 있는데 신사임당은 무조건적 내조. 근데 허난설원은 자신의 똑똑함을 드러냈죠. 막 시를 쓰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든 시집살이를 하다가 요절했고. 근데 우리나라 지금 5만 원권 집회에 있는 것은 허난설원이 아니라 신사임당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내조하는 여성만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심리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똑똑한 여자들을 아직까지도 좀 불행하게 하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백지연 씨, 김주아 씨, 이 똑똑한 분들이 당당하게 이혼해서도 자신의 삶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수많은 똑똑한 여자분들한테 용기를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 배모 씨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50만 원을 갚지 않아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다. 네. 돈은 그러지만요. 이게 도대체 왜 갚을 수 없는 능력이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는 겁니까? 사연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참 이상한 사건인데요. 50만 원을 3차례에 걸쳐서 빌렸다고 해서 일단 좀 이상하고 아니 얼마나 돈이 좀 공공했길래 이걸 3차례에 걸쳐서 빌리나. 그런데 더 문제가 된 것이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 돈을 갚지 않는 상태에서 SNS에 해외여행하는 사진을 올리고 뭐 어디 가서 비싼 음식 먹는 사진을 올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 고소한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이제 고소를 했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고소당한 사람이 2007년에 데뷔했던 아이돌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역시 아이돌이 화면에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활동을 접근하면 정말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에 알 수가 있었고 그 이번에 이제 50만 원 피소 이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이미 활동을 완전히 접은 상태인데 이병헌 씨를 협박했던 그 두 여성 중에 한 명은 현역 아이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채무가 뭐 몇 억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당시에 보도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때 그 사례도 그렇고 요번 사례도 그렇고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아이돌을 이렇게 막연히 화려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선망해서는 매우 곤란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어쨌든 이번에 피소당한 사람이 해명을 한 것은 일부러 안 갚은 것이 아니라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연락이 안 돼서 오해가 좀 있었다. 지금 문제가 됐으니까 이달 안으로 갚겠다. 그리고 해외여행 가서 사진 올리고 이런 것은 내가 호화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사업 때문에 일 때문에 간 것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배모 씨 이외에도 좀 채무 관계 때문에 논란을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짚어주시죠.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이 1990년대 H.O.T와 함께 우리나라 가요계, 아이돌계를 양분했던 잭스키스의 강성훈 씨가 채무 소송에 휘말렸다고 해서 굉장히 팬들이 깜짝 놀랐었죠. 근데 이제 강성훈 씨는 자신한테 억울한 점이 있었다고 나중에 해명을 했고 그리고 고 안재환 씨도 채무 관련, 사채 관련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고 했고 중견 배우 송재호 씨가 과거에 이야기하기를 사채를 50년에 걸쳐서 갚았다. 사채 때문에 3번 자살 시도를 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뭐 배영만 씨라든가 그리고 또 송대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쪽 송대관 씨 측을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나는 돈을 꿔줬는데 못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송대관 씨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일들로 투자 내지는 뭐 채무 관계 내지는 보증 문제 이런 걸로 연예인들이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자주 이렇게 오르는 이유, 채무 관계 때문에 오르는 이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연예계로 저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게 채무 관계가 얽히는 겁니까? 채무 관계에 자꾸 얽히는 것은 돈을 꿔주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보통 사람은 얼굴만 보고 돈을 안 꿔주죠, 웬만하면. 연예인들은 유명하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데 설마 내 돈을 떼어먹겠어? 내지는 이 사람은 유명하니까 어차피 화려한 생활을 할 텐데 단지 잠깐 급전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니까 뭐 돈을 스타가 되면 어차피 뭐 금방 갚을 수 연예인들 텔레비 나오면 금방 하는 얘기가 옛날에 뭘 어떻게 잘못돼서 저기 채무가 20억이 생겼는데 3년 만에 갚았어요. 뭐 50억을 몇 년 만에 갚았어요. 항상 이런 얘기 아침 방송 나와서 하니까 돈 꼭 꿔주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 없이 꿔주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채업계,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사채를 자꾸 쓰는 이유가 제1금융권, 좀 큰 금융권에서는 연예인들한테 돈을 어떻게 보면 꿔주기가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예인들의 유명세를
제1금융권에서는 담보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현실 무슨 뭐 아파트나 이런 게 담보지 그렇죠.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잘 안 꿔주니까 예, 예. 사채로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사채 시장에서는 연예인들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나중에 이제 돈 갚으라고 독촉을 할 때 아무리 독촉을 해도 뭐 못 갚겠다 그러면 그만일 수가 있는데 연예인들은 이 사채업자들이 언론에다 한번 터트리면 연예인들이 깜짝 놀라서 돈을 갚게 이 유명세 때문에 바로 그 점을 노려서 사채업자들은 오히려 또 연예인들한테 쉽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고 그렇군요. 또 연예인들은 사업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 보증 문제 또 사업하다 급전 문제 이런 게 걸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극장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박스오피스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가 킹스맨이죠. 이 킹스맨은 1위를 달리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좀 우리 한국 영화는 좀 많이 부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개봉한 영화가 헬머니 또 어떤 영화가 있죠? 그 순수의 시대라는 작품이 있는데 한국 영화가 지금 운이 없습니다. 킹스맨이 거의 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굉장히 그 재밌는 영화로 지금 팬들한테 다가가고 있고 우리나라 관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른바 천재 감독이라고 해서 크리스토퍼 놀란, 그 인터스텔라, 뭐 인셉션 이런 거 만든 감독이 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천재 감독이 등장한 것이 아니냐 이번에 이 킹스맨 감독이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영화가 사실 이 영화에 대적하기가 힘든데 이번에 헬머니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B급 영화라고 알려져 있어. B급 영화라는 건 좀 이제 주류 영화보다는 좀 가볍게 만든 영화라는 뜻인데 B급 영화보다는 좀 더 좀 관객을 만족시켜주는 재미가 있다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흥행에 지금 뒷심이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순수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성인 관객들층으로 조금 이제 호응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이 영화들이 킹스맨 같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에 대적하기에는 좀 힘이 붙여 보이지만 그래도 한국 영화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뒷심을 앞으로 더욱 발휘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